나르시시스트의 분노가 유독 불쾌하고 부당하게 느껴지는 이유 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와 통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혹시 누군가와 대화하다가 단순한 의견 차이가 순식간에 인신공격으로 번지고 상대방이 극심한 분노를 터뜨리는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마치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처럼 행동하는 그 모습에 당황하고 상처받았던 기억이 있으시다면 오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나르시시스트, 즉 자기애성 성격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분노가 왜 그토록 특별하고 파괴적인지에 대해 깊이 탐구해보고자 합니다. 그들의 분노는 단순한 화가 아니라 분개라는 특별한 감정과 뒤섞여 있습니다. 이 분개의 실체를 이해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그들의 감정적 공격으로부터 보호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힘이 되기를 바라며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희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당신의 작은 클릭 하나가 어딘가에서 홀로 아파하고 있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빛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선한 영향력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살면서 분노라는 감정을 경험합니다. 분노라고 해서 꼭 소리를 지르고 문을 쾅 닫는 격렬한 모습만을 떠올릴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좌절감, 짜증, 혹은 예민함과 같이 좀 더 미묘하고 억눌린 형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건강한 사람들은 화가 날 때에도 마음 한편에 중요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성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감정이 어떻든 상대방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와 존중을 지키려 노력합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에게 분노가 찾아올 때 예의라는 단어는 가장 먼저 사라져버립니다. 그들은 단순히 화를 내는 것을 넘어 깊은 분개의 감정에 휩싸입니다. 분개란 무엇일까요? 이것은 분노에 나는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강한 피해의식과 너는 나에게 빚을 졌다는 생각이 더해진 매우 뒤틀린 감정입니다. 그들의 모든 행동의 바탕에는 통제력, 이기심, 교묘한 조종, 그리고 특권의식이 깔려 있습니다. 자신은 언제나 우월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죠. 이런 기본적인 특성 위에 분개라는 감정이 더해지면 그들은 쓴뿌리, 경로, 원망과 같은 감정에 잠식됩니다. 당신 때문에 자신이 속았고 무시당했다고 느끼며 오랫동안 원한을 품습니다. 그들의 머릿속은 이런 생각들로 가득 찹니다. 내가 나에게 입힌 손해를 어떻게 갚게 만들까? 내 인생의 모든 문제는 바로 너 때문이야.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해. 나에게 대항한 것을 평생 후회하게 만들어주겠어. 이 관계의 주인, 즉 갑이 누구인지 확실히 보시다시피 분노 자체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는 그 안에 온갖 비뚤어진 생각들을 섞어 넣어 결코 건강한 방향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잠시 한 걸음 물러나 분노라는 감정의 본질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분노는 과연 나쁘기만 한 것일까요? 사실 분노의 순기능도 있습니다. 우리가 화를 느끼는 순간은 주로 누군가가 나를 오해하거나 무시하거나 어떤 방식으로든 나를 공격했다고 느낄 때입니다. 즉, 분노는 자기 보존을 위한 본능적인 감정 신호입니다. 우리는 분노를 통해 세 가지 중요한 것을 지키려고 합니다. 첫째, 한 인간으로서의 나의 가치. 둘째, 나의 핵심적인 필요와 욕구. 셋째, 나의 기본적인 신념과 가치관입니다. 이렇게 보면 분노는 나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합리적인 반응일 수 있습니다. 건강한 분노는 상대방에 대한 예의와 존중을 잃지 않으면서도 자기 자신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에게 존중이나 예의를 베풀 마음이 없습니다. 그들의 분개는 복수심을 향해 곧장 달려갑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어떻게 이 평범한 감정을 그토록 파괴적인 분개로 변질시키는 걸까요? 그 내면을 깊숙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그들의 분개 밑바닥에는 아주 강력한 특권 의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세상은 나에게 빚을 졌어. 너는 당연히 나를 위해 존재해야 해. 이것이 그들의 기본 생각입니다. 그들은 어깨에 커다란 칩을 올려놓은 사람처럼 행동합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특별한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어. 넌 어서 그것을 내놓아야 해. 그들은 평범한 바람을 일방적인 명령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둘째, 특권의식과 더불어 그들에게는 깊은 불안감이라는 치명적인 조합이 존재합니다. 겉으로는 강해 보이지만 그들의 내면은 너무나도 불안정합니다. 그들은 이미 마음속으로 결정했습니다. 나를 기분 좋게 만들고 나의 존재를 지지하는 것은 바로 너의 책임이야. 그런데 당신이 그 역할을 조금이라도 소홀히 하면 그들은 마치 계약을 위반당한 것처럼 분노합니다. 당신이 어떤 부당한 대우를 받았든 그들은 당신에게 무조건적인 긍정과 인정을 요구합니다. 셋째, 그들의 분개는 자신만의 뻣뻣한 규칙에서 비롯됩니다. 그들은 마치 세상의 유일한 심판관인 것처럼 행동합니다. 이곳의 규칙은 오직 나만이 정할 수 있다. 때로는 도덕 경찰처럼, 때로는 무자비한 상사처럼 굴며 자신의 권위를 끊임없이 내세웁니다. 이 완고함이 분노와 결합될 때 끔찍한 결과를 낳습니다. 넷째, 분개하는 나르시시스트는 점수 기록원입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서열을 매깁니다. 나는 이 관계에서 상위인가, 중간인가, 하위인가, 그들에게 중간이나 하위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항상 최상위 자리를 차지해야만 직성이 풀립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최상위에 있으려면 반드시 누군가는 최하위에 있어야겠죠. 바로 그 자리가 당신의 몫입니다. 나의 우월함을 인정하지 못하겠어? 내 보상은 어디 있지? 어서 나를 인정하고 찬양해. 이것이 그들의 마음속 외침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의 기저에는 끔찍한 피해자 의식이 깔려 있습니다. 편집증적인 망상에 가깝습니다. 너 지금 나를 잡으려고 작정했지? 내 인생을 비참하게 만들려는 거지. 아무도 나의 특별함을 알아주지 않아. 나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야. 너는 나를 특별하게 대우해야만 해. 이런 피해자의식은 결국 너는 내 인생을 망치고 있으니 내가 뭘 해야 하는지 내가 똑똑히 알려주겠다는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정말 지긋지긋하다. 내가 겪은 일이 바로 저런 것이었어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나는 존중과 예의를 지키며 대화하려 애썼지만 그들에게는 전혀 통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현명하게 대응해야 할까요? 무엇보다 먼저 어떤 사람들은 통찰이나 조언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현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들은 무례한 자기중심주의에 지배당하고 있어서 당신이 무언가 지적하려 하면 듣기 싫어. 내가 틀렸어. 더 할 말 있어. 라는 식으로 벽을 칩니다. 그렇다면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내가 이 사람의 비위를 맞추는 것이 내 의무인가? 내 삶의 우선순위를 전부 바꾸고 하지 않아도 될 사과를 하는 것이 내 역할인가? 정답은 아니오입니다. 그들의 기분을 맞춰주기 위해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의 분노에 찬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신뢰를 잃지 않는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괜찮은 사람인가? 나는 합리적인 생각과 선호를 가지고 있는가?
내가 잘못했을 때 스스로를 바로잡고 수정할 줄 아는 사람인가? 만약 당신이 그렇다고 믿는다면 그 사람이 나를 불편하게 여긴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당신 자신으로서 편안하게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유용한 기술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중립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강하게 밀어붙이며 당신의 반응을 기다릴 때 이렇게 말해보는 겁니다. 우리는 생각이 많이 다른 것 같네요. 그 문제에 대해 굉장히 강한 의견을 가지고 계시는군요. 그 점은 잘 알겠습니다. 혹시 제가 알아야 할 다른 이야기가 더 있나요? 당신의 의견은 잘 기억해 두겠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제 목소리 톤처럼 강압적이거나 비꼬는 뉘앙스 없이 차분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절대 스스로를 변호하지 마세요. 저에게는 이런 철학이 있습니다. 변호가 필요 없는 것을 왜 변호해야 하는가? 내가 괜찮은 사람이고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는데 상대방이 계속해서 비난과 비판을 퍼붓는다면 어느 순간에는 깨달아야 합니다. 더 이상 저 벽에 내 머리를 찌을 필요는 없구나. 그들의 함정에서 빠져나오세요. 흥미롭게도 분개를 뜻하는 영어 단어 인디그넌트의 어원은 존엄성을 뜻하는 디그너티와 같습니다. 앞에 붙은 이는 부정을 의미하죠. 즉, 분개는 존엄성이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의 존엄성을 파괴하면서까지 자신을 존엄하게 대해달라고 요구합니다.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 셈법입니다. 나는 너의 존엄성을 빼앗아 나의 존엄성을 세우겠다. 이것이 그들의 논리입니다. 당신은 이제 그 게임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나는 내 가치를 믿는다. 당신이 분개의 찬 태도로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 해도 나의 가치와 나의 품위는 사라지지 않는다. 라고 스스로에게 선언하십시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이 어려운 관계를 헤쳐나가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이 알미 당신을 지키는 단단한 갑옷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들이 내뿜는 혼돈의 폭풍 속으로 함께 끌려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들의 조절되지 않는 감정에 당신의 감정을 똑같이 맞출 필요도 없습니다. 대신 당신 내면의 고요함과 평온함을 지키는 데 전념하십시오. 결국 당신은 그 어떤 외부의 소음에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평화를 찾는 능력이 자신에게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평안한 하루를 진심으로